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IPC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IPC의 절차들을 공부하고 첫 번째 IPC 방법으로 메시지 큐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공유 메모리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공유 메모리의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쉐어드 말 그대로 공유죠. 자, 공유하는 메모리 공간인데 누가 공유하느냐 하면 프로세스들이 공유하는 메모리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메모리 공간을 잡아놓고 우리가 포크하면은 이걸 동적 활동한 후 포크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을 두 프로세스, 즉 자식과 부모가 공유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한 후에 포크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게 공유되지 않고요. 해당 메모리 영역에 복사본이 생성되는 형태로 우리가 포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두 프로세스가 이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IPC를 위한 이 공유 메모리 공간을 잡아 두시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우리가 각 프로세스의 메모리 어드레스 스페이스로 매핑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해주기 위한 이제 IPC 기법이 쉐어드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쉐어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들이 공유하는 메모리 공간이란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리드와 라이트가 가능한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유 메모리 공간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거나 정보를 취합하는 역할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명의 스레드가 동시에 사용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죠.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사용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것. 동기화라는 것은 서로 어떤 순서를 맞추거나 약속이라고 했었죠. 약속을 하고 또는 순서를 맞춰서 사용을 해야지 그 공유 메모리에 대한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콜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IPC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IPC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키를 만들고 그 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쉐어드 메모리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시스템 콜은 shmget이라는 시스템 콜입니다. 이 shm이 쉐어드 메모리의 약자일 거고요. get이 이제 그 IPC 객체를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두 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된다는 것, 이 시스템에 있는 ipc.h와 shared memory shm.h 헤더 파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자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IPC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IPC를 타기 위한 이름 같은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키가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키에다가 우리가 file to get이라는 f2 key라는 함수를 통해서 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를 안 만들고 그냥 자식과 부모 프로세스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어떤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f2 key를 통해서 만든 키가 아닌 IPC 언더바 private이라는 컨스턴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private shared memory가 생성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file to key라는 우리가 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만들어낸 키를 여기다가 인자를 주어서 그 키를 공유하는 녀석끼리 통신하게 만들어 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우리가 쉐어드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크기가 지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인자는 사이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공유할 메모리의 크기, 그 단위는 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크기를 지정하는 게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가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쉐어드 메모리에 대한 플래그, FLG는 플래그의 약자겠죠. 플래그를 지정해 주게 되는데요. 플래그는 우리가 메시지 큐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IPC create 하면은 해당 쉐어드 메모리 공간이 없다면 생성을 하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IPC EXCL이라고 하면은 없으면 에러를 발생시키는 이런 플래그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맨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항상 시스템 콜이나 함수를 배울 때는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맨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턴 값은 당연히 우리가 생성한 쉐어드 메모리 객체의 아이덴티파이어, 이제 구분하기 위한 아이덴티파이어가 리턴이 돼야 되고, 이 아이덴티파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두 프로세스가 통신을 하는 이 통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쉐어드 메모리 세그먼트를 만들기 위한,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콜 쉐어드 메모리 cat, SHM cat 함수로 시스템 콜을 배워보았고요. 자, 우리가 IPC 객체를 만들었으면, 쉐어드 메모리에 대한 IPC 객체를 만들었으면 이 녀석을 프로세스에 대해서 매핑을 해줘야 될 거예요. 우리 프로세스 메모리 공간에 이 주소 영역을 이렇게 매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쉐어드 메모리 객체고, 이 녀석을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어드레스에 매핑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가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써주게 되면은, 즉 매핑된 영역에다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써주게 되면 실제로는 이 쉐어드 메모리에 써지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매핑을 해주기 위한 시스템 콜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시스템 콜, 매핑을 위한 시스템 콜은 SHM이고, 이 쉐어드 메모리의 약자겠죠. 그리고 어태치 한다고 하거든요. 붙여 넣는다. 그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해당 프로세스로 붙여 넣는다 해서 어태치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SHM at, 이건 어태치의 약자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로 매핑해 주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어떤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 녀석을 그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으로 매핑을 해줘야 되고, 어태치 해준다고도 하고요. 그 역할을 한 녀석이 바로 SHA, 그러니까 쉐어드 메모리 at이라는 함수, 어태치라는 거의 약자인 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매칭을 해주게 된다, 어태치를 해주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자를 보면은 우리가 사용할 쉐어드 메모리 공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고, 그 아이덴티파이어가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자는 쉐어드 메모리 세그먼트의 ID, 아이덴티파이어가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SHM get을 통해서 만든 이 아이덴티파이어가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인자는 SHM ADDR, 어드레스의 약자겠죠. 즉, 쉐어드 메모리를 연결할 주소입니다. 그 우리 현재 프로세스의 어떤 영역에 이 쉐어드 메모리를 연결할까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널을 줘요. 자, 널을 주면은 우리가 적당한 공간을 시스템이 알아서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가 메모리 공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걸 직접 지정해 준다는 건 사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 두 번째 인자는 널을 넣어 주어서 시스템, 즉 우리 커널이 알아서 공간을 적절히 선택해 주도록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0이 아닌 걸 넣어 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맨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쉐어드 메모리에 대한 이 플래그가 들어가게 되고요. SHM 플래그 FLG에는 이 쉐어드 메모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이 프로세스가 어떤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권한이고, 0을 적어주게 되면 read와 write를 다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심벌릭 컨스턴트로 SHM 언더바 read only겠죠. read only라고 적어주시면 이건 그 공간에 대해서 현재 프로세스는 읽기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지정을 할 때는 이 SHM read only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0번 해놓으면 다 해결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쉐어드 메모리 공간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쓰기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현재 프로세스는 그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읽기만 한다는 게 명확하다면 이 쉐어드 메모리 리드 온리로 지정을 해주어서 불필요한 에러가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리드만 할 거면 리드 온리로 만들어주면
주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턴은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매핑이 되게 되면 그 매핑된 주소가 리턴이 되게 돼요. 요 지점이 리턴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요 리턴 값은 여기 주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소를 통해서 리턴된 주소 값을 통해서 우리가 리드 라이트를 하고 그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통해서 다른 프로세스와 어떤 통신을 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뭔가 실패, 문제가 있다면 -1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어태치하는 방법, 그리고 이 어태치라는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해당 프로세스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매핑을 해준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어태치를 해서 사용을 다 하다가 그 사용이 끝나면은 이제 그거를 다시 그 해제를 해줘야겠죠. 그 어태치의 반대 디태칭을 해줘야 됩니다. 디태칭 이제 떨어뜨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디태치를 해주는 이제 시스템 콜 같은 경우는 쉐어드 메모리 디태치의 약자로 DT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HM DT 한 다음에 어떤 공간을 이제 우리가 디태치 할 건가 그 어드레스를 넘겨 주어야겠죠. 그 매핑된 어드레스를 넘겨 주시면 해당 어드레스 매핑을 해제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이제 어태치를 사용을 하시다가 사용이 끝나면은 반드시 디태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요 들어가야 되는 인자나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을 해제할 메모리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리턴 값은 우리 시스템 콜들이 항상 그렇듯이 성공하면 0, 실패하면 -1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태치해서 쓰다가 다 쓰면 디태치 해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쉐어드 메모리와 관련해서 배워볼 시스템 콜은 그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컨트롤하기 위한 시스템 콜인 SHM-CTL. 이 CTL은 컨트롤의 약자겠죠. 자, 그래서 쉐어드 메모리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컨트롤할지를 알려주어야겠죠. 그래서 그 쉐어드 메모리 세그먼트의 아이덴티파이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커맨드가 있을 거잖아요. 이 CMD는 커맨드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어가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명령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꼭 맨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IPC stat 뭔가 스테이터스를 가져올 것 같죠. 자, 그 쉐어드 메모리 그 객체에 대한 어떤 상태 정보를 얻어오기 위한 명령어 줄 때 IPC stat이라는 명령어를 넘겨주시면은 그에 해당하는 쉐어드 메모리 아이디에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읽어오게 됩니다. 자, 그 스트럭처를 읽어오면 그 안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게 되겠죠. 자, 그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SHM ID _ds 하면은 데이터 스트럭처가 다음처럼 생겼고, 이 녀석은 쉐어드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그 쉐어드 메모리 공간에 이제 오너십하고 퍼미션, 그 다음에 그 크기 정보가 있고,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어태치 됐는지, 디태치 됐는지 또는 체인지 됐는지 그런 상태 정보가 있을 거고요. 또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어태치를 하거나 디태치를 한 프로세스의 ID 정보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현재 커런트 어태치에 대한 어떤 넘버라는 정보도 있네요. 자, 상대항 내용들은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맨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사용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만 놓으시면 아, 저기에 저런 정보들이 있었구나 라는 게 기억이 나실 거고, 우리가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하다가 어떤 기능이 필요하거나 상태 정보를 읽어와야 된다면 그것이 떠오른다면 그때 다시 맨 페이지를 보고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명령어는 IPC _RMID네요. RM은 remove의 약자겠죠. 자, 그래서 이 쉐어드 메모리 ID에 해당하는 녀석의 쉐어드 메모리를 삭제하는 명령어는 IPC _RMID라고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자에 있는 이 버퍼라는 녀석에는 이제 우리 커맨드에 따라서 어떤 리턴 값이 들어올지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 IPC 언더바 스탯을 하게 되면 이 버퍼에 그 우리가 읽어온 이 데이터 스트럭처 있죠. ASHM ID 언더바 DS 데이터 스트럭처를 여기 읽어오게 될 거고, 다른 명령어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에 대한 정보 또한 우리가 맨 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HMCTL 쉐어드 메모리 컨트롤 시스템 콜이 성공을 하면 제로가 리턴이 될 거고, 실패를 하면 -1이 리턴이 되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SHM ID 스트럭처는 우리가 한번 봤었고요. 한번 맨 페이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쉐어드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배워보았으니까, 사용법을 배워보았으니까 한 번씩 사용을 해보면 또 더 이해가 될 거고 기억에 남겠죠. 네, 킹랩이니까 강의 잠깐 멈추시고 각자 타이핑해서 실행까지 해보시고 다시 오셔서 같이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으니까 두 개 다 코드를 만드셔서 두 개를 서로 다른 창, 서로 다른 터미널에다가 실행을 각각 하셔서 서버를 먼저 키시고 클라이언트를 켜서 실행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오셔서 계속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한 번씩 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처음에 보면은 뭔가 핸들러가 있네요. 아, 뭔가 시그널을 우리가 핸들링 하겠구나 라는 정보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메인 페이지, 이제 메인 함수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서버입니다. 서버의 역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우리가 IPC를 사용하기 위한 키가 여기 있고요. IPC 사용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죠.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쉐어드 메모리 객체를 만들기 위한 이 ID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쉐어드 메모리를 어태치하게 되면 그 주소가 리턴이 된다고 했고, 주소를 담을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void point 타입으로 이 쉐어드 메모리 addr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쉐어드 메모리 공간은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떤 타입으로 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인티저로 쓸지 플로트로 쓸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공간이죠. 우리는 단지 이 주소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담기 위한 변수 타입으로 void 무슨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소다라고 해서 void point 타입을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공간에다 어떤 정보를 읽고 쓰고 할 거잖아요. 여기다가 write 할 수도 있고 read 할 수도 있죠. 그것을 위한 어떤 버퍼가 필요할 거고, 그 버퍼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한 것들 만들었고,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우리 시그널 셋이 나오네요. 그리고 마스크를 만드는 거 보니까 뭔가 시그널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키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키를 만들 때 쓰는 시스템 콜은 file2key라는 시스템 콜이었고요. 우리가 이 shm file이라는 파일에서 키를 만들어내는 형태였고, id를 1로 준 거네요. 자, 우리 키를 얻어왔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쉐어드 메모리 객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콜 쉐어드 메모리 get get을 사용을 했고, 첫 번째 인자로 이 키가 여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크기라고 했죠. 사이즈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쉐어드 메모리 공간의 크기는 1024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한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없으면 만들라 하고 OR, 비트 OR를 해줬고, 그 다음에 0666 RWX니까 124 리드 라이트에 대한 권한을 모드에다가 주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시그 필 셋하면 이 마스크에 모두 다 마스크를 다 셋한 거죠. 여러 개의 시그널이 있을 텐데 다 여기를 셋을 해놓은 건데, 그 중에 시그 델레트 해가지고 델레트 셋해서 우리가 쓸 시그 유저 1 여기라고 해볼까요? 여기만 우리가 비워둔 거예요. 자, 비워두고 이제 시그널 셋을 해줬고요. 그래서 시그널 이 유저 1이 들어오면 핸들러를 사용하겠다. 보면 핸들러가 별일 하는 건 없고 그 신호만 받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셋을 해놓게 되면은
여기 다른 녀석들의 시그널을 막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린트를 한번 해주는데 우리가 이 서버가 리스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토커, 클라이언트가 어떤 말을 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스크에 지정된 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기 위해서 시그 유저 1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그 서스펜드를 통해서 셋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신호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그널 핸들링 부분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저의 시그널 강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정보가 들어온 것 같네요. 이 웨이트 하다가 이 신호를 줬다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리스너가 스타트해서 그 쉐어드 메모리 공간, 이 쉐어드 메모리 공간에 뭔가 데이터를 누가 써놨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읽어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공간을 우선 우리 이 서버 프로세스의 이 공간으로 매핑을 먼저 해줘야 될 거예요. 이쪽으로 매핑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쉐어드 메모리 어태치라는 우리가 시스템 콜 사용한다고 했었죠. 매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선 어태치라는 이름으로 쓰네요. 여기로 붙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태치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쉐어드 메모리 아이덴티파이어를 넣어주시고, 이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를 넣어주면 시스템이 알아서 어디다가 매칭을 할지, 어태치를 할지 정해준다고 했었죠. 어태치를 해주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플래그가 제로니까 리드 라이트를 다 하도록 만들어 본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데이터 누가 써놓은 걸 이렇게 읽어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서버 프로세스 입장에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겠다라는 건데, 이걸 읽어서 버퍼 공간에다가 넣기 위해서 스트링 카피를 해준 거죠. 이 어드레스에 있는 걸 이 버퍼로 카피를 해주기 위해서 스트링 카피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피한 내용을 여기다가 프린트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다 누가 써놓은 어떤 프로세스가 여기다 데이터를 써놓으면 그거를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코드네요. 자, 그렇게 읽어온 걸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버도 이제 클라이언트에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읽어왔으니까 이번 여기다가 Have a nice day라는 이 녀석을 써주고, 우리가 3초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쉐어드 메모리를 다 썼으니까 디태치 해주고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버의 역할이 정리가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앞서 이 설정들은 다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먼저 똑같이 같은 파일을 통해서 키를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같은 키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두 번째 단계는 이 쉐어드 메모리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고, 쉐어드 메모리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SHM catch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어태치 해야겠죠. 이번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고, 이 녀석을 클라이언트에다가 어태치 하기 위해서 shm at라는 우리 시스템 콜을 통해서 어태치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 얻어온 주소 여기가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가 shmaddr이죠. 여기다가 일단 메시지를 남기네요. 얘를 여기다 쓰는 거니까 여기다가 hello라고 쓰는 거죠. 같은 내용이 여기 있는 것과 같은 효과죠. 자,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할 때 서버에 대한 PID를 인자로 받는 거거든요. 인자로 서버에 대한 PID를 받아서 그 PID, 그 프로세스에다가 시그널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유저 1에 대한 시그널을 날렸습니다. 유저 시그널 1을 날리게 되면 우리가 여기 시그널 세팅했던 걸 보시면 이 녀석만 시그널 유저 1만 통과하도록 했었고 그 녀석만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렇기 위해서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시그널을 날려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서버가 가서 읽을 거고, 그 사이에 이 클라이언트는 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낸 후 2초 쉰 후에 이제 다시 서버의 응답을 읽어오기 위해서
다시 스트링 카피를 통해서 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버퍼로 읽어온 거죠. 자, 이걸 가져갔고 또 서버가 여기다가 뭔가 써놓으면 여기다 뭔가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를 읽어서 버퍼에다가 넣어준 거죠. 자, 그런 후에 이제 받은 메시지를 다 출력을 해준 후에 이제 이 IPC IPCS 하면 현재 IPC 객체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었죠. 자, 보여준 후에 디태치 다 썼으니까 쉐어드 메모리 디태치를 해준 후에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만들어 놓은 이 IPC 그 쉐어드 메모리 객체를 지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을 다 했으면 지워 주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그 쉐어드 메모리 컨트롤 시스템 콜 사용을 했고 명령어는 IPC RMID 리무브의 역할했죠. 지우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쉐어드 메모리 객체를 지우도록 하고 종료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과정을 한번 봤고요. 자, 이거를 이제 표로 정리해보면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키를 만들고 그리고 SHM cat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이 attach 함수 SHM attach AT 함수를 통해서 시스템 콜을 통해서 메모리 어드레스를 이제 어태치를 해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이 시그 유저 1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된 거고 그 사이 우리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라이트 해주고 라이트가 끝나면은 시그널을 이렇게 날려준 거죠. 자, 날려주고 이 클라이언트는 쉬고 있는 상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시그널을 받으면은 서버는 메시지를 쉐어드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출력을 해준 후에 그리고 이 출력을 해준 후에 그 다음에 자기의 메시지를 여기다가 남겨주고 그러면은 이제 서버는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디태칭 쉐어드 메모리를 한 후에 종료시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쪽 자고 난 후에 일어나서 메시지 읽어와서 그 녀석을 출력해주고 마찬가지로 쉐어드 메모리를 디태치한 후에 이제 이 쉐어드 메모리 객체를 지우고 종료하는 이런 흐름으로 전체가 실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서버 같은 경우에 먼저 실행을 해 두시면 여기서 멈춰 있을 거예요. 멈춰 있다가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는 하고 클라이언트 한 후에 여기다가 서버에 PID, 프로세스 아이디를 넣어 주시면 그 우리가 앞서 봤던 코드에서 여기에 그 PID가 들어가는 거겠죠. 시그널을 날릴 대상을 지정을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 클라이언트가 뭔가 쓴 후에 이 신호를 알려주면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받고 서버가 받은 다음에 그 Hello, I'm Talker라는 메시지를 출력한 후에 이 서버가 다시 Have a nice day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클라이언트가 그걸 읽은 다음에 출력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클라이언트 마지막에 IPCS 즉 IPC 객체를 보는 명령을 실행을 시켰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생성된 우리 쉐어드 메모리 객체를 볼 수 있고 퍼미션과 크기, 변명이 어태치 됐는지까지 정보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클라이언트 마지막에 이 녀석을 지워주도록 했으니까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체크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IPC 방법 중에 쉐어드 메모리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간단한 서버와 클라이언트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저희 다음 이제 이번 강의의 마지막 영상에서는 세마포라는 IPC 기법, IPC 하면서 이제 동기화를 하기 위한 기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